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5살 의약품 유통회사의 대표이자 아직 미혼인 여자입니다. 제 나이 듣고 아마 다들 고부 갈등 아니면 이혼 얘기일 거라 아마 짐작하실 텐데요. 이혼이 아닌 파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나이 어릴 때 스치듯 만난 사람은 있었죠.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은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그 사람 엄마를 만나고 나서 파혼 결심한 이후 아직까지 새로운 인연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결혼은 제 인생에서 필수가 아닌 것 같아 굳이 급하게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는 편이라 슈월드 얘기는 거의 드라마로만 봤는데요. 전 남자친구의 가족들 중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은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못된 시어머니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집안에다가 저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반대하셨습니다. 예비시댁에서 저를 반대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반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혼자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을 만나보지도 않고 저같이 까다로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남자면 분명 성격이 좋을 거라며 사윗감으로 합격을 외치셨습니다. 제가 연애하는 걸 장난으로 놀리시기까지 하며 결혼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우리 연서처럼 까칠한 성격을 받아주고 결혼까지 하고 싶다니 그 친구 직접 안 봐도 괜찮은 사람이 틀림없겠네. 안 그러냐? 결혼한다 그럴 때 얼른 보내야지. 그 친구 마음 바뀌기 전에 보내야겠구나. 그래, 언제 날 잡고 인사하러 올래? 아빠도 참, 그 사람이 저보다 더 까다롭거든요. 저는 성격 좋은 거라니까요. 암튼 조만간 인사드리러 올게요. 너무 결혼하라고 부담은 주지 마시고요. 저 아직 그 사람 가족들 만나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 그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 너 하는 일은 잘 알고 있고? 제가 회사 대표인 줄은 당연히 모르죠. 그 사람은 생명과학 전공해서 박사과정 하면서 대학에 출강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교수 임용 전이고요. 작년에 제주도에서 학회에 있었을 때 영업차 갔다가 만났어요. 같이 출장 갔던 직원이 자기 선배라면서 우연히 만나서 같이 밥도 먹었는데 나중에 저 마음에 든다고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설 줄도 알고 공부도 잘하는 거 보니 앞날이 아주 창창한 친구구만. 왠지 나랑 아주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빨리 만나보고 싶으니까 얼른 데리고 와라. 아빠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명과학 쪽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 듣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빠를 비롯해 엄마도 그랬고 오빠도 그렇고 제가 애인이 있다는 걸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말수가 적은 성격인데다가 동성 친구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그것도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을 집에 데려온다고 하자 집안의 경사라고까지 하시며 저를 놀리면서도 좋아하셨어요. 혹여 구독자분들이 제가 금수저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이라면 제가 부모 덕이 있다는 거죠. 저의 아버지는 평생을 제약과 의약품 계열에 몸 바치신 분이세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자면 저에게는 원래 막내 동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저 중학교 때 동생이 혈액 관련 희귀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약도 다양하지 않았고 임상도 활발하지 않았던 때였는지 동생이 거의 손도 써보지 못하고 잘못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제 동생을 잃고 나서 아빠는 굉장히 남다르게 소명을 가지고 본인 일에 임하셨어요. 오빠도 아빠를 보고 배운 탓인지 의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외과 전문입니다.
아빠는 50대 조기 퇴직 후에는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시작하셔서 70대 다 된 지금까지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연매출 100억이 넘는 중소기업이고요. 여러 사업을 하시지만 의약품 개발과 판매를 위한 계열사 중 제가 유통과 마케팅 쪽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했고요. 솔직히 수능 봤을 때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한 점수가 아니어서 재수를 고민했었는데 아빠가 굳이 대학 가지 말고 다른 일을 배워보라고 하셨습니다. 현서야, 아빠 생각에는 말이다. 대학이라는 건 꼭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빠도 대학원까지 공부해봤고 네 오빠도 의대 다니지만 굳이 네 성적 맞춰서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 살아보니 그래. 차라리 하고 싶은 거 찾을 때까지 아빠랑 같이 일해볼 테냐? 아니면 지금 당장 아빠 회사에 일하지 말고 네 사업을 해봐도 좋아. 경험도 쌓고 세상 돌아가는 거 배우면서 네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때 가서 대학을 가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도 될 것 같구나. 정말요? 아빠 그럼 나 당분간은 좀 놀아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 들 때까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저희 아빠는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보통은 어떻게든 성적 잘 나오게 해서 좋은 대학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게 부모인데 아빠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살 필요는 없다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지원해 주시겠다 하셨는데요. 저는 고민 끝에 아빠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빠 말이 맞더라고요. 대학은 꼭 20살에 가라는 법이 있나요?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은 실컷 빈둥거렸습니다. 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어느 순간 지루함과 불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고 싶은 걸 찾아보려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창업했다가 매출이 없어 망해도 봤고요. 시행착오를 거치며 매출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터득해 연매출 1억을 달성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쇼핑몰을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권리금을 받고 넘긴 거죠. 몇 년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망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또 남의 밑에서도 일도 해봤어요. 하지만 고졸이라고 하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취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제야 학업의 필요성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해볼까 고민했는데 아빠가 방황하지 말고 차라리 아빠 회사에서 일을 배우라며 월급을 주겠다는 말을 하시길래 거기에 혹해서 당장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 나이가 고작 26이었고 아빠는 저에게 영업일부터 일을 배우고 다른 직원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업부터 시작해 평사원 생활을 하다가 31살에 제가 직접 유통 쪽 자회사를 차리겠다고 말씀드린 후 팀원 6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커리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사실 제 노력이 쉽게 얻은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회사 대표가 되기 전 평사원일 때 만났으니까 아마 제가 평범한 회사의 영업사원인 줄만 알았을 겁니다. 나중에 자회사 대표이사가 되었을 때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속인 건 아니고 혹시 부담을 느낄까봐 천천히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차차 알게 될 기회가 있었으니 굳이 저 잘난 부분은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간혹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저에게 남자로서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마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서야, 사실은 우리 집안이 사실 대대로 학자 집안이야. 할아버지도 박사셨고 큰아버지도 교수에 우리 아버지는 지방대 교수로 재직 중이셔.
어쩌다 보니 가족들이 다 이쪽 계통에 종사하게 되더라. 어차피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으니 미리 말해두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고지식하고 말수가 적어서 너희 집 분위기랑은 좀 다를 거야. 그래? 어머님도 교수님이셔? 아참, 자기는 형수님도 있다며. 형수님도 그럼 교수야? 집안이 전부 그래? 그건 아니야. 우리 엄마는 가정주부셔. 우리 형수는 중학교 선생님이고 형은 증권회사 다녀. 형이 교수 쪽은 관심이 없어서 엄마가 나는 꼭 교수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공부를 시키신 거지. 사실 나도 제약회사 취직해서 빨리 돈 벌고 싶었는데 어쩌겠냐. 부모님의 나한테 한풀이 하시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자기네 집안은 대단하네. 전부 교수에 선생이. 하긴 원래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 나오는 법이고 자식은 부모 보고 배우는 법이라잖아. 자기네 집안이 너무 잘나서 부모님이 나 맘에 안 들어 하실까 걱정이네. 저는 남자친구 말에 적당히 맞장구 쳐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집안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는 자영업 하신다고 했고 엄마는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빠가 의사인 건 알고 있었고요. 그 후 결혼 약속하고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인사하러 가자며 날짜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요. 인사하러 가기 며칠 전 데이트하려고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주저주저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서야,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사실 나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망설였는데 엄마가 너 오기 전에 꼭 좀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현서 너는 대학교 어디 나왔어? 원래 못 물어볼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너는 대학 시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남자친구가 저에게 대학교를 어디 나왔냐고 묻는 겁니다. 나? 굳이 말하자면 나는 대학 안 나왔는데? 근데 어머니가 왜 그걸 궁금해 하셔? 그래? 그럼 고등학교만 나왔다는 거야? 굳이 말하면 그렇지. 근데 그게 중요해? 그래도 나 가방끈 짧은 사람은 아닌데. 나름 할 공부는 다 했어. 사이버 대학에서 보건 쪽으로 공부도 했는걸? 제가 고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의 레로라 하는 대학을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대학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며느리감으로 인정하는 대학 라인이 있거든. 그래서 그래. 나는 너 중소기업 다니는 거 보고 꽤나 좋은 대학 나온 줄 알았거든. 어쩌지? 그냥 엄마한테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일단 거짓말할까? 저는 남자친구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드릴 사람 대학 라인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시어머니도 정상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본인은 교수는커녕 가정주부면서 왜 며느리 대학을 따지는 건가요? 저는 제 학벌을 거짓말하겠다는 남자친구에게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뭐하러 해? 내가 대학 못 나오게 무슨 죄인가?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솔직하지 않은 건 싫어. 설마 자기네 어머니 그런 걸로 사람 나누는 분은 아닐 거 아니야. 아, 물론 그렇지. 우리 어머니 그런 분은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원래 고졸이셨는데 방통대 다니시면서 학사 따셨거든. 근데 우리 집안이 워낙 다들 학벌이 좋다 보니 엄마도 좋은 대학 나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봐. 그래. 자기 말대로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물어보신 건 아닐 거야. 그냥 예비 며느리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 근데 현서 너는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왜 안 간 거야? 너희 오빠도 의사라며. 설마 너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너더러 대학 가지 말고 돈 벌라고 하신 거야? 저는 남자친구 말에 기가 막혀서 웃고 말았습니다.
대학이야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굳이 필요 없으면 안 가도 되는 거지 필수는 아니잖아. 자기야말로 이게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게 중요한 문제면 굳이 우리 결혼할 필요는 없는 거네. 인사 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까 봐. 차갑게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이씨, 내가 그냥 하는 말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엄마가 하도 대학 어디 나왔는지 물어보시길래 나도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먼저 사과를 하길래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거 참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하긴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왔을 때 생각하면 예비 시모가 저에게 그런 걸 궁금해한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차려입고 온 게 어색할 만큼 그 사람의 학벌이며 결혼 자금이며 그런 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음식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아버지가 차려주신 거 먹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었고 남자친구가 술을 일절 하지 못해서 술도 안 마시고 밥만 먹고 갔습니다. 아빠는 남자친구가 요즘 읽는 책이 무엇인지, 박사과정 논문은 뭐에 대해 쓰고 있는지,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이 뭔지, 수업 준비는 어찌하고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가치관이 뭔지를 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에서는 저를 보기도 전에 고작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궁금하다니요. 뭔가 우리 집안과는 결이 다른 집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약속은 약속인지라 한 달 후쯤 예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왜 불안한 느낌은 늘 맞는 걸까요? 저는 그날 남자친구 집에서 손님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예비 시댁 만나는 자리니 예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남자친구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것,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것 하나씩 사들고 집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온다고 이것저것 잘 차려주셨길래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 초대한 자리인데 남자친구 형과 형수도 없었고 심지어 아버지도 안 계셨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는 왜 안 계시냐고 하니 민망한 듯 하는 말이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등산 가기로 한 선약이 있으시답니다. 그것부터 홀대 아닌가요? 기분 나빴지만 어머니가 식사라는 말에 일단 자리에 앉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대뜸 하시는 말이 이랬습니다. 너 오기 전에 아들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다. 너희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너희 오빠는 의사라지? 근데 너는 왜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회사에 취직한 거니? 기분 나빠하지는 말고 들어줘. 사실 나는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약속한 거니까 일단 오라고 했다만 사실 우리 집안에는 고졸은 없다. 우리 태훈이 이제 곧 교수 임용될 사람인데 사모 될 사람이 영업사업이나 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니? 당황스러웠지만 아, 제가 대학 안 나온 게 이 집에선 되게 중요한 문제인가 봐요. 어머니는 그럼 제가 며느리감으로는 별로이신가 보네요. 혹시 제가 고졸이어서인가요? 하고 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졸은 용납이 안 되는구나. 아예 구체적으로 이유까지 대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차마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저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싫다는데 매달릴 이유도 없었고요. 그때 든 생각이 아, 오늘 여기 온 게 아마 마지막이 되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눈치를 꽤나 많이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례한 말을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말리기는커녕 엄마, 안 그래도 얘는 나중에 기회 되면 4년제 대학 진학해서 공부할 거래. 언제든 대학을 갈 수는 있는 거잖아. 이 친구는 사회생활을 먼저 했으니 어쩌면 대학 나온 친구들보다 더 값진 걸 배운 셈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엄마. 사람을 왜 자꾸 학벌로 판단하려고 하세요? 제가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있다는 하지도 않은 말까지 해가며 저를 감쌌지만 솔직히 말해 하나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다니.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머리 팽팽 돌아갈 때 대학 못 가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엄마가 교사랑 선보는 자리를 그렇게나 많이 만들어줬는데 고작 고졸 여자 만나자고 고집을 부린 거니? 아휴, 참 속상해서 정말. 예, 내가 긴 말 안 하마? 나는 고졸 며느리는 볼 생각 없다. 너도 아마 들었겠지만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은 아니야. 다들 교수에 선생에 너도 우리 집안 사람들 학벌 좋다는 거 미리 들어서 알고 있을 거다. 근데 고졸이라니 절대로 안 될 말이야. 어차피 너 보기로 한 게 오늘이니 나도 맘먹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짝은 네가 아니지 싶구나. 오늘은 처음 보는 자리이니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 먹고 돌아가도록 해. 이만하면 다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아마 그전에도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여러 차례 실랑이를 한 걸로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해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는 무척이나 완강해 보였어요. 그쯤 되니 어차피 결혼은 물 건너간 거라는 생각에 저도 그때부터는 할 말은 하자 했습니다. 저는 양가 인사드리고 나면 상견례 전에 저와 우리 가족에 대해 남자친구나 예비시댁에 자세히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예비시모 행태를 보니까 다른 가족은 볼 필요도 없겠다 싶었고 저의 정체를 굳이 밝힐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알기론 어머니도 고졸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머니는 방통대 나오셨다면서요. 이 집안에 들어오려면 방통대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건가 보네요? 근데 교수고 선생이면 대단한 집인 거예요? 저 진짜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요즘은 돈 많은 집안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뭐 아무튼 고졸 며느리는 어머니가 싫으시다니까 저도 더 이상은 이 집에 시집 오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어머머, 뭐야? 너 정말 탕돌한 애였구나. 역시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꼬박꼬박 대들어? 역시 가방끈 짧은 것들은 다 티가 난다니까. 고졸 주제에 운 좋게 좋은 회사 들어가서 다니니까 세상 우스워 보이지? 아가씨 회사에서 고졸 출신은 만년 영업직 못 벗어나. 잘해봐야 격리나 하겠지. 그나마 결혼해서 애 낳으면 잘리는 거 아니니? 어디 우리 아들한테 취집할 생각을 해? 취집이라뇨. 지금 제가 버는 돈이 어머니 아들 대학 강의 나가는 것보다 많은 거 모르시나 봐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가방끈이 길어서 사람 면전에 대놓고 학벌 운운하시나 보네요. 저 오늘 이 자리 결혼하기 전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한 자리인 건 아시죠? 근데 예비 며느리가 예의 차리며 인사하러 왔는데 거기다 대고 고졸은 싫다는 둥 아들더러 교사랑 선보라는 말을 하는 게 과연 배웠다는 분이 할 소리인지는 모르겠네요. 솔직히 너무 무식하고 예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집 며느리 될 생각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남자친구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셨지만 저는 당당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집을 나왔고 남자친구는 놀라서 저를 따라 나오긴 했습니다. 현서야, 잠깐만.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랑 결혼한 건데 나랑 마무리를 지어야지. 우리 어머니는 원래 저렇게 살아와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최대한 막아줄 테니까 일단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니 설득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면 되잖아.
너도 나를 좋아한다면 어머니가 저러시는 건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거야. 네가 감내할 수 있단 마음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때 상견례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동안 나는 우리 어머니 계속 설득해볼게. 아니, 헛수고할 필요 없어. 결혼은 자기랑 나랑 둘이 하는 거지만 부모님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야. 나는 이 결혼 못해.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둘이 결혼 안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낼 문제야. 우리 그냥 헤어지자. 교수 집안에 고졸 며느리 안 된다는데 내가 무슨 수를 맞춰. 나도 내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머니 비위 맞춘다고 나 4년제 대학 갈 거라는 말한 것도 실망스럽다. 그럼 어쩌냐. 우리 집안이 이런데 조금 부족한 쪽에서 비위 맞춰줄 생각을 해야지. 어? 뭐? 부족한 쪽이 비위를 맞춰? 웃기지 마. 누가 누구더러 비위를 맞추래? 너한테도 정 떨어지니까 수준에 맞는 교수니 교사님 마음대로 만나봐. 정말 너 파혼하자는 거야?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네가 하게 될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저는 그대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며칠간 헤어지네 만에 실랑이 끝에 결국은 그 인간도 헤어짐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문자로 메일을 확인하라며 왔길래 뭔가 하고 확인해 봤는데요. 이 인간이 정말 치사하게도 저 만나면서 돈을 얼마 쓰고 나에게 선물을 뭘 해줬는지 3년치를 엑셀에 정리해서 청구를 해놨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었던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그동안 제가 쓴 신용카드 내역에서 그놈에게 쓴 돈, 그리고 철마다 예비시댁에 보낸 선물값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정산해봤더니 무려 제가 더 쓴 돈이 600만 원 더 많더라고요. 그거 내놓으라고 했더니만 웃긴 게 완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끝으로 연락 없길래 완전히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예상외로 저희 부모님은 그러니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게 맞는 거지. 현명하게 판단했을 거라 믿는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네요. 저는 파혼 이후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고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별의 아픔도 잊어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 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을 홍보하느라 전국에 있는 학회나 세미나를 다니며 의사나 약사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하는 학술 대회에도 아빠와 함께 자주 참석했어요. 그 이유는 아빠가 대학에서의 연구 후원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인재가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아빠와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대표를 맡게 된 이후 연 매출이 급성장한 걸 기념하는 의미로 연구비가 모자라다는 지방 국립대에 3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학은 특히 희귀암을 치료제를 연구하는 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어서 아빠가 관심이 많으셨던 곳이었습니다. 대학 연계 병원도 있어서 꽤 의미 있는 일이었고 저는 되도록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아빠와 그 학교 교수님이 아는 사이였나 봐요. 저희가 연구비 후원한다는 걸 들으시고는 교수들과 박사과정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대학교 행사에 저희 부녀를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알려지는 게 싫어서 마다했지만 때로는 그 정도의 생색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며 아빠는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빡한 게 있었습니다. 하필 그 대학이 파혼한 전 남자친구가 박사과정을 하던 곳이라는 걸요. 아마 교수로 임명되었을 거라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마주친다 해도 그냥 모른 척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날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왜 학교 행사에 그 인간 엄마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들이 교수로 임명된 데다 본인 남편이 재직하는 곳이라 그런 건지도 모르죠. 가서 보니 딱딱한 행사가 아니라 케이터링도 굉장히 훌륭했고
교수진 가족들도 많이 와 있긴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도 저를 보고 놀라서 우뚝 선 채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그 인간 엄마는 저를 보더니만 피식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자기 아들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는데 그 인간이 먼저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인사는 했습니다. 잘 지내나 봐? 학교 행사는 어쩐 일로 온 거야? 아까 보니 너희 아빠랑 같이 왔더라? 그래, 좋아 보이네. 언제 교수로 임명된 거야? 얼마 안 됐어. 이번 학기부터 시작했지 뭐. 근데 오늘은 왜 온 거야? 회사 일 때문에? 하긴 너 하는 일이랑 관련이 있긴 하네. 저는 그 사람 어머니에게는 인사만 대충 하고 눈길도 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제가 되게 얄미우셨나 봅니다. 갑자기 끼어들더니만 한다는 말이 오늘 이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알고는 온 거니? 여기다 교수랑 교수 가족들이야. 너희 회사 약 팔러 온 거면 빨리 팜플렛이나 돌리고 나가렴. 고졸이 이런 모임에나 올 수나 있는 거니? 여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려? 너 우리 아들이 교수로 임명된 거 어디서 주워 듣고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런 자리에 겁도 없이 네 아빠까지 데려오고 말이야. 너 은근히 집요하고 치밀한 구석이 있는 아이구나. 저쪽으로 갈 테니까 너 절대 우리 아는 척하지 말어라.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저 앞자리에 앉을 테니까 되도록 저랑 피해서 앉아주시고요. 예나 지금이나 입만 살아있는 건 여전하구나. 솔직히 그 사람 엄마 말에 말대꾸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상황이 웃기잖아요. 파혼한 전 남자친구를 이런 데서 만난 것도 황당한데 그 엄마까지 같이 만나다니. 참 우연치고는 참 얄궂다 싶었습니다. 그 사람 엄마는 눈을 흘기며 제가 앉은 자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 아들과 앉았습니다. 그 후 행사가 시작되었고 총장 인사말에 학장 인사말, 지역구 의원의 인사말이 줄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패와 상장을 전달하는 순서가 왔는데요. 제가 후원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어 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해건 대표님이 우리 학교의 연구비 3억을 괴촉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년 우리 학교 우수한 교수들이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던 건 오늘 오신 대표님이 꾸준히 우리 학교를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교수진들을 대표해 이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이현서 대표님, 자리로 올라와 주십시오.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가는 동안 제가 낸 후원금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감사패를 받고 후원 금액수가 적힌 편말을 들고 관련 학과 교수들과 사진 촬영을 하는데 순간 아까 저를 비웃고 이 자리에 온 걸 비아냥거리던 예비시모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전 남자친구와 그 엄마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제가 학교 연구 발전 후원금을 쾌척한 회사 대표라는 걸 알았을 테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빠는 거기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온 줄도 모르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느라 바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에게 시간을 드리기 위해 행사가 끝난 후 밖으로 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가는 앞길을 어느새 예전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막아서더군요. 현수야, 너 우리 학교에 연구비 후원하는 회사 대표였어? 나 지금 뒤로 넘어갈 뻔한 거 알아? 너는 그 회사에서 병의원 영업한다더니만 설마 너 금수저 뭐 그런 거였냐? 네 아빠 회사에서 일한 거 맞는 거지? 하나씩만 물어보지 그래? 맞아. 내가 회사 대표야. 아직 몇 년 안 됐지만 자기랑 헤어질 때도 이미 사장이었어. 너 부담스러울까 봐 천천히 말하려고 했던 건데 그 전에 파혼했으니 알릴 일이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와서 그건 왜 물어? 오늘 우리 우연히 만난 거고 나는 네가 교수 임명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쓸데없는 신경 끄고 네 갈 길이나 가라. 그런데 그때 전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까 처음 봤을 때 비웃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저를 붙잡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어머, 현서야. 세상에. 네가 연고비 후원회사 대표라니 정말 놀랄 노자로구나. 너 이렇게 대단한 집 딸이었던 거야? 이제 알겠구나. 네가 큰일 하느라 대학을 갈 시간이 없었던 게지. 아이고, 사실 아까 너 보고 나서 마음이 안 좋더구나. 행사 끝나고 오해나 풀 겸 식사나 같이 할까 했는데 마침 네 아빠도 계신다니 같이 식사할래? 내가 대접하마. 너희 아직 파혼한 거 몇 달 안 지났는데 다시 네 친정아빠랑 상의하고 싶구나. 아니, 사람이 비굴하고 염치가 없어도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했으면서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회사 대표라 하니 아차 싶었던 거죠. 상의하긴 뭘 상의하나요? 이미 우린 다 끝난 사이인데요. 솔직히 방금까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에 왔다고 비웃던 분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 되게 속 보이는 거 아시죠? 아까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말라면서요. 아줌마야말로 아는 척하지 마시고 비키세요. 현서야, 우리 엄마가 아까는 말 실수하신 거야. 일단 오늘은 바빠 보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어머니 없이 우리 둘이 만나자. 내가 올라가서 연락할게. 미안한데 전화번호 차단했으니 내가 받을 일은 없을 거야. 오늘 본 게 마지막이었으면 하는데 그래줄 수 있지? 어머, 얘! 마지막은 무슨... 지금 네 친정아버지 혹시 어디 계시니? 아무래도 내가 너희 아빠를 좀 만나 뵙고 가야겠구나. 그 사람 엄마는 두리번거리면서 다급하게 우리 아빠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아빠는 이미 다른 교수님과 자리를 옮기신 듯 보였습니다. 우리 아빠 여기 안 계시는데요. 제가 회사 대표인 게 되게 아차 싶으신가 봐요. 고졸은 대표 같은 거 못할 줄 아셨을 텐데 어쩌죠? 암튼 아줌마, 다음에 혹시 새 며느리 오면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부터 묻지 말고 사람 됨됨이를 보시기 바라요. 대대로 교수 집안이라면서 사람 제대로 보는 재주도 없는 집안 같아서 드리는 충고예요. 아시겠어요? 주변에 보는 눈이 많기도 했고 옆에 같이 온 직원이 민망한 듯 저더러 나가자는 사인을 하는 통에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행사장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파혼할 때 제 정체를 굳이 알리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통쾌하게 전 남자친구와 그 엄마에게 제 정체를 알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자리 뜨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전 남자친구와 어머니를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옆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을 거 생각하면 아마 속이 꽤나 쓰렸을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아빠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요. 아빠는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나를 만나자고 했다고? 그랬으면 아예 자리를 마련해 주지 그랬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나도 할 말을 좀 했으면 좋았잖니. 그럼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자겠구나. 우리 집에 왔을 때 어쩐지 내가 우리 회사 얘기를 하기가 꺼려지더라니. 그러길 잘했지. 너랑은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그쪽에서 알아서 너를 밀어낸 덕에 너는 승승장구하고 있잖아. 안 그러니? 저는 아빠와 신나게 웃으면서 파혼 후 처음으로 제가 그 집에 인사 갔을 때 당한 얘기를 털어놓았답니다. 어쩐 일인지 그러고 나니까 속에 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다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정말 예상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인간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차마 찾아올 용기는 없었는지 회사까지 전화를 해서는 현서야, 그날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말을 못했거든. 사실은 나 그날 너 보고 되게 기분 좋았어. 옆에 엄마가 초만 안 쳤어도 너랑 좀 더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네. 나 파혼하고 나서 얼마나 네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너밖에 없더라. 너보다 좋은 여자 도저히 만날 자신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잘 말씀드렸거든. 엄마도 시간이 지나니까 학 버리고 뭐고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신대. 엄마가 결혼 허락하시면 우리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우리 지나간 거 다 잊고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아마 어지간히 저를 놓치기 아까웠나 봅니다. 무슨 개소리야. 깨진 접시 붙여놓는다고 나중에 안 깨지냐? 이미 나는 당신의 집안 밑바닥을 본 사람이야. 그거 알면서 다시 시작은 무슨. 오늘 나한테 연락한 거 당신 어머니가 시킨 거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음을 돌려보라고 그러셔? 무슨 말을 했을지 뻔히 보인다 보여. 미안한데 다시 한번 말할게. 나는 그쪽 집안이랑 완전히 끝난 사람이고 다시는 그 어떤 걸로도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야 결혼 당장 생각하지 말고 연애만 하자. 그건 괜찮지? 우리 엄마가 결혼 허락하셨으니까 너만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결혼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다 잊을 수 있게 연애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굴면서 나를 붙잡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내가 아쉬운가 봐? 그럴 거면 예전에 확실하게 내 편 좀 들어주지 그랬어. 하긴 그 덕에 나는 마음 정리 수월하게 했으니 탓할 것도 아니네. 암튼 이제 와서 소용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찔러보듯이 이러지 마. 오늘이 너 상대해주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만 알아도. 버스 떠나간 다음에 손 흔들지 말라는 소리야. 돌아가는 일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질척거리는 그 인간과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집안이구나 싶었어요. 우연히 마주친 그날 저는 통쾌했지만 그 인간은 저와는 반대의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파혼하고 나서 끝난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로 악연이 이어지기도 하더군요. 어쨌든 그 집안 식구들이 저와의 일을 계기로 교수 집안이라는 잘난 척은 그만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 사람 엄마는 아마 잘난 척을 그만두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나고 나서야 드는 생각이지만 정작 자기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평생을 가정주부로만 산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약자의 입장인 며느리에게 그런 비뚤어진 방법으로 표출을 했던 거죠. 아무튼 저는 오히려 그 집 엄마가 저를 거부하고 반대한 걸 고마워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며느리 놓친 걸 아마 그 인간들은 한동안 속이 뒤집힐 듯이 아까워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면 저는 속풀이는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벌써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되었네요. 아직은 회사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당분간의 일과 결혼한 듯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결혼이란 건 글쎄요. 솔직히 말해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해도 아직 슈월드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어려운 존재인 듯 합니다. 된통 데이고 나니까 더 결혼 생각이 없어지네요. 저의 파혼 이야기 어땠나요? 구독자분들도 제 사연으로 잠시나마 통쾌함을 느끼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